BBC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노팅엄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맷 번스라는 토트넘 전문 패널이 기고한 글인데요. 제목에서 보듯이 손흥민이 콘테 전술에서 하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 마지널라이즈드, 이게 이제 고급지게 얘기하면 뭐 소외되다, 배제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 마크 스탯 자료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눈에 띕니다.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동료들의 패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니까요. 볼레TV 성욱입니다. BBC 기사 제목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하면 여기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그 단어 해설이 더 적확해 보입니다. 보이시죠? 하찮은 기분이 들게 하다. 콘테 감독의 축구, 이른바 콘테볼이 손흥민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이 BBC 기고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사 중에 심지어 이런 문장도 있어요. 손흥민 is finding himself creatively marginalized by 콘테. 그러니까 손흥민이 콘테 감독이 자기를 창의적인 측면에서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손흥민도 이걸 깨닫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번 경기 끝나고 나서 화내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기사 제 생각이 아니라 이 기사를 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 필자는 노팅엄전에서 토트넘이 전반전을 내려앉아서 경기를 한 걸 짚고 넘어가는데 노팅엄전이 끝난 뒤에 해리 케인도 직접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여러 번 그랬듯이 전반전에는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어요. 이번 웨스트햄전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하고 공격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볼 투입을 조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좀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이게 뭐 상대에 따라서 아주 강팀 만난다거나 뭐 이런 경기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주전 선수가 뭐 많이 빠졌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BBC 필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콘테볼일 뿐입니다. 상대가 압박을 세게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노팅엄전에서 두 팀의 평균 위치 그림을 제시를 하는데 딱 봐도 노팅엄이 훨씬 하프라인 더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 사실상 3-1-3-3 형태로 포진을 하고 전체적으로 낮은 위치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심지어 노팅엄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콘테볼이라고 말하는 필자의 걱정이 여기 그 필자가 쓴 겁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BBC 기사에서 히트맵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필자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사라졌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머무는 위치의 색깔이 좀 진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액션이 있는 위치가.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만 주 포지션이라고 할 위치가 따로 없을 만큼 굉장히 넓은 범위 또 심지어 수비 진영에서도 많은 시간을 머물렀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한마디로 손흥민의 공격적인 역량이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경기가 아니라 시즌 전체가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매 경기 볼터치나 패스는 물론이고 슈팅 기회도 줄어드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는 심지어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을 못한 채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 또 컨디션이나 뭐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도 이유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술적으로 공격 상황에서의 지원이 끊겨버린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분쯤 뒤에 제가 최근 경기들을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지를 세부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오른 지 지금 석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토트넘 축구가 꽤 지금 달라지려고 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은 그 과정에서 들리질 않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뒤에 토트넘이 지금까지 리그 5경기를 치렀는데요. 3승 2무 무패. 좋은 성적이죠. 리그 3위고요. 이 5경기에서 토트넘이 10골을 넣고 4골을 내줬는데 상대 자책골 2골을 뺀 8득점. 네, 여기 절반이 해리 케인이 혼자 넣은 4골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4명의 선수가 한 골씩 추가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아직 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선수라고 비교를 해봐도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하고 공동 득점왕이던 살라도 뭐 득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5경기에서 2골 넣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득점 1위는 이제 올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친구가 거의 뭐 득점왕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벌써 9골입니다.
오늘 또 해트트릭했어요. 그리고 2위 미트로비치가 5골, 3위 그룹이 해리케인을 비롯해서 4골 넣은 선수가 3명. 그러니까 초반에 다득점 선수가 좀 꽤 많은 편인데 뭐 지금 아직 리그 5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지금 페이스를 크게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손흥민 선수 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폼이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수 개인의 상황만으로 골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폼이 올라와서 오늘도 뭐 그 제한된 기회에서 폼이 만약에 올라온 상태라면은 뭐 득점은 몰라도 유의미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꼭 이런 뭐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즌 개막 후에 5경기 선발 나왔는데 뭐 골이 없는 상황이니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뭐 부진하고 연결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겠느냐? 요게 이제 좀 핵심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의 폼이 개선되는 것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어떤 부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픽을 하나 더 좀 더 자세히 오래 들여다 볼게요. 자, 왼쪽은 지난 주말 노팅엄전, 오른쪽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웨스트햄전의 패스 네트워크입니다. 두 경기 모두 핑크색 토트넘에서 아무런 화살표가 오가지 않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실제 패스 횟수 자체만 봐도 손흥민 선수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토트넘 선수 통틀어서 가장 적은 패스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0분을 뛰었는데 심지어 이번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에는 해리케인의 절반도 안 되고요. 골키퍼인 요리스보다도 패스, 볼터치 다 횟수가 적습니다. 위치하고 상관없이 전술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통계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트워킹, 즉 서로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극단적인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페리시치의 스타일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후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친구는 자기가 연계의 도구로 활용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매듭짓기를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골을 넣으려고 한다는 뭐 꼭 도움을 기록해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공을 갖고 올라갔으면 어떻게든 이거를 좀 더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다시 내려가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든 플레이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크로스를 올리든 패스를 하든 슈팅을 하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근거리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공격 전개 과정에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해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 윙백이나 윙어들에게 전환을 시켜주는 시도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전진한 의미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수비할 때 손흥민 선수가 역주행 스프린트를 굉장히 또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위치를 낮게 잡아줘야 되는 시점들이 많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트워크 그림에서 손흥민 선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평균 위치일 뿐이고요. 볼이 안 올 때도 기본적으로 위치를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끼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만 앞쪽에서 수비수를 손흥민 선수가 좀 잡고 있고 그러면 아래쪽에서 케인이 좀 더 편안하게 볼을 좀 다룰 수 있는 아무튼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상황은 손흥민이 정말 미끼 이상의 전술적인 기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폼이 지금 물론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구도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율적인 전술적인 기능이 확실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BBC 기사에서도 크리에이티블리 마지널라이즈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플레이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개입이 덜 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콘테볼에서 드러나는 특성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금년간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안 맞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예.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다시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과감하게 패스가 너무 온대거나 아니면 해리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을 때 어김없이 패스를 내준다거나 이런 식의 연결이 가능하게끔 너무 낮은 위치에서 볼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앞쪽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축구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을 아예 닫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올 시즌 현재까지 5경기 한 걸 봤을 때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모양은 지금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던 그런 축구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강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콘테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축구의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네 그렇게 재미를 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홈에서 폼이 약간 다 안 올라온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또 한 경기 한 경기 이번 주말 뭐 풀럼전 다음 주 챔피언스 리그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올바.